안녕하세요. 김영민의 명품 주식 아카데미. 아카데미. 이제 하반기니까 이 모션 네. 좀 바꿔볼까요? 약간 식상하죠? 그래요. 이제 좀 많이 했으니까 한 6개월 했으니까 좀 지겹죠. 그럼 반대로 아카데미. 이렇게 손을 흔들어 볼까요? 이렇게. 다음 주에 우리가 조금 회의를 해가지고요. 예. 좀 컨셉을 좀 바꿔보는 걸로. 네. 파격적으로 바꾸라는데 어떻게 보세요? 파격적인 건 좀 별로고요. 좀 얌전하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네. 보수적인 분이시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MZ세대에 대해서 네. 배워봤는데 네. 또 그 효과가 바로 방직이 됐어요. 지금 완전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또 시장의 지금 주도 섹터로 네. 테마 중에서는 이게 막 정책 모멘텀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맞아요, 상당히 좀 강하게 잘 움직이고 있고 네. 골프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잘 나가고 있고 뭐 어쨌든 지금 소비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라는 게 주식시장에도 그만큼 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거였고 오늘 이제 준비해온 내용은 역시나 또 좀 시의성 있게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잖아요. 뒷북 치는 거 저는 싫다. 하루라도 좀 빨리 먼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 대비를 할 수 있는 그쵸, 전략을 그쵸. 좀 만들어 드리는 게 그럼요. 이제 이 명품 예. 아카데미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해온 주제도 여러분들이 예. 좀 잘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종목에 대한 부분들도 준비를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오늘 주제 도대체 실적. 뭘까? 그죠? 실적 시즌. 좀 늦은 거 아닐까요, 실적은? 아니 내일인데? 이제부터 시작이죠. 뭐 내일부터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는 거지만 네. 다른 기업들은 이제 7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이 이제 그렇죠. 어닝 본격적으로 시즌이 이제 열리죠. 시작되는 거니까 실적 시즌, 어닝 시즌과 그리고 네. 삼성전자. 요즘에 이제 삼성전자라는 단어만 들으면 이제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쵸. 왜냐하면 이 예. 상반기 때 주식 시장이 얼마나 또 좋았어요. 코스피 지수는 막 3,300포인트를 넘어가고 있고 막 날아다닌 종목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원전 관련된 종목들, 뭐 철강주, 건설주, 조선주부터 해가지고 저희 카메라 한번 비춰주시죠. 우리 네. 저기 계신 분도. 삼성전자 때문에 예. 지금 소화 안 되시는 분이 바로 저기 앉아 계시거든요. 우리 동료연 씨. 네. 소화가 그래서 지금 안 돼서, 어쨌든 예.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 때문에 또 소가리를 하고 계신 분들도 네. 실적 시즌이 이제 또 시작됐기 때문에 예. 삼성전자가 좀 기대를 해볼까? 또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면 또 주가가 좀 그쵸. 올라가려나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기대를 좀 처참하게 좀 오늘 또 무너지게 왜 그러세요? 좀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또 좀 네. 진단을 좀 해드려야 될 것 예. 같기 때문에 아니, 오늘 사실- 주제에 대해서 네. 좀 자세히 분석을 한번 해드려보도록 네, 일단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면서 네. 저도 내일 실적인 거 이제 다 공공연하게 그렇죠. 알려진 사실이고 네. 그래서 컨센을 조금 분석을 해봤더니 11조 원, 최대 11조 원까지 지금 예상이 되고 네. 있는데 그러면 한 개 분기만에 무려 영업이익이 2조 원이나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슈퍼 어닝.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예. 이제 먼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항상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하기 한 2달 전부터 미리 실적을 얘기해드리거든요. 네. 컨센서스가 한 10조 원대 수준에 유지되고 있을 때 저는 계속 11조 원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 실제로 내일도 11조는 넘어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봐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방금 우리 지영 아나운서도 지금 질문을 해줬던 것처럼 네. 아니 전분기 때 이제 구조였고 지금 11조 넘어간다 그러면 분기 기준으로 이제 QOQ를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많이 증가를 그쵸, 하는 거고 네. 작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사실 나쁘지 않은 또 실적이기 기저효과. 때문에 예, 예. 이게 서프라이즈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예상치보다 높아요. 그렇죠. 이미 시장에 우리가 컨센서스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미 그렇죠. 시장은 삼성전자가 아무리 못해도 10조, 11조 정도는 실적이 나올 거다라고 네. 컨센서스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준으로 나오면 그게 절대 서프라이즈 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11조가 컨센이면 어느 정도 나와야지 슈퍼 서프라이즈예요? 그건 이제 정해진 게 없죠. 만약에 우리가 예. 느낌적인 느낌으로 네. 11조를 예상했는데 12조가 나왔다. 별로... 그래도 뭐 슈퍼라는 예,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그것까지는 근데 네. 만약에 한 13조 나왔다? 그러면 좀 서프라이즈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예상했던 것보다 2조나 더 나왔으니까. 근데 뭐 물론 그런 일은 없어요. 삼성전자가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웬만하면은 예. 컨센서스하고 비슷하게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2분기 실적 시즌이 어쨌든 개막을 했다. 그쵸. 2분기 실적 시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2분기라는 게 4월, 5월, 6월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4월, 5월, 6월 이미 다 끝났어요. 그쵸. 그죠? 네. 끝나고 나서 4월, 5월, 6월 이 분기 회계 기간에 대한 실적을 이제 카운트를 발표를 하는 하는 거죠. 거고 예. 언제까지 발표를 하면 되느냐? 7월부터 8월 15일까지 이 분기 실적은 분기가 끝나고 나서 45일 이내로 실적 발표를 하면 배웠었죠. 되기 때문에 예. 이것도 제가 이제 이미 실적 시즌 전체적인 얘기 교육을 해드릴 때 설명을 해드렸었죠. 사업 보고서 그러니까 연간 실적은
연간 이제 회계 기간이 끝나고 나서 3개월 90일 안에 발표하면 되고 네. 분기 기준은 45일 안에 발표를 하면 되니까 보통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하면 2분기 끝났네요, 여러분들. 2분기 실적 며칠까지 발표해야 되나요? 하면 보통 7월 15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45일이기 때문에 한 30일 달하고도 보름 하고, 뒤니까요. 그쵸. 7월 지나고 8월 15일까지 발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실적 시즌에 대비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선별해서 안 공략을 늦네요. 하면 오.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절대로. 아직 한 달 이상 남았기 때문에. 네네. 자, 그래서 대형주들은 주로 7월 안에 웬만하면은 먼저 대형주들은 나오죠. 이제 자존심이 있죠. 왠지 이게 느낌이 실적을 늦게 발표하면 늦게 할수록 좀 없어 못 나온 것 보이고 같죠. 실적이 잘 안 나온 기업들이 괜히 미루다가 올빼미로 이제 공시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웬만한 대형주들은 7월 안에 대부분 다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 중소형주들은 굳이 미리 또 발표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예상치를 미리 선공개하는 기업들이 일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중소형주들은 대부분 다 8월 달은 돼야 실적 발표를 한다라는 거. 그 이제 시기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실적 발표를 늦게 하는 종목은 분명히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8월 15일이 다 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아직 깜깜무소식이다. 그런 기업들은 대체로 숨기고 실적이 좀 싶다. 안 나와서 남들이 관심 안 가질 때 그냥 올빼미를 공시하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실적 발표를 땅 하고 나서 어닝 쇼크가 나와서 혹은 적자가 나온다거나 그래서 주가가 더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 실적 발표를 안 하고 이제 늦게까지 미루는 종목들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뭐 원론적인 얘기지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와, 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그러면 2분기 때 실적이 좋을 만한 애들이 누가 있느냐? 가장 궁금한 거죠. 그렇죠.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2분기 때 우리나라가 수출도 정말 많이 했고 맞아요, 예. 경제 성장률도 막 4%가 넘어갔잖아요. 그 정도로 좋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장에 좀 기준이 될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종목들을 얘기를 해드리면 섹터별로 이렇게 실적 정리를 그렇죠. 좀 해주시면 네, 그래서 좋겠는데. 제가 섹터별로 딱 준비를 해온 거예요. 하나 말고. HMM 이게 하나가 아니고 다 준비를 해온 거예요. 다 네. 설명드릴 거예요. 오. HMM이 해운주잖아요. 네. 해운주 중에서도 가장 지금 실적이 잘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HMM. 지난 1분기 때도 어닝 서프라이즈였고 2분기 때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일단 운임 운임 지수가 자체가 그쵸.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건 뭐 누가 봐도 뻔한 얘기고 그쵸. 목표 주가를 지금 뭐 6만 원까지 또 올려잡고 있는 그런 증권사들도 있을 정도로 HMM뿐만 아니라 어닝 시즌에 가장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업종 중에 하나는 해운업종이다. 그러면 해운주가 HMM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페노션도 있고. 페노션, 그다음에 대한해운 뭐 이런 그렇죠, 종목들도 그렇죠. 있잖아요. 예. 이게 그런 종목들조차도 실적이 나름대로 좀 괜찮을 거다라는 걸 우리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운임 상승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이슈 때문에 주가의 슈팅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미 반영이 됐는데 기대를 걸어볼 그래서 수 이제 있나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이따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아. 거고 일단 현상에 대한 걸 먼저 말씀드린 네네.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S-오일. 요즘에 국제유가 우리가 분명히 이것도 이제 몇 주 전에 교육을 해드렸죠. 그렇죠. 유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 수혜주,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맞아요. S-오일 이런 종목들 말씀드릴 예. 때 설명 한번 드렸었어요. 벌써 70달러 후반까지 그렇죠. 갔어요. 지금 76달러를 지금 넘어서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가동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정제 마진도 개선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역시나 정유업종도 좋을 거다. GS, S-오일, SK 이노베이션. 근데 이제 한국석 SK 이노베이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이슈 때문에 이제 이번 주에 주가가 조금 크게 밀리긴 했었는데 어쨌든 이 정유 쪽은 실적이 되게 좀 좋을 거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올 거다라고 네. 기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자, 2분기 때 이 자동차 기업들이 실적이 어떻게 될 건가 되게 좀 궁금한 부분 중에 맞아요. 하나예요. 쇼티지. 왜냐면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공장 가동이 막 중단된 적도 있었고 지금도 오늘 뭐 브라질에 현대차 공장이 가동 중단된다는 얘기 맞아요. 나왔거든요. 네. 요게 실적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거 첫 번째. 두 번째는 2분기 내내 환율이 비교적 조금 높은 위치였잖아요. 맞아요. 지금 130 1130원대까지 상에 이제 맞아. 주가가 환율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예. 수출주들은 오히려 이제 지난 1분기 때보다는 환율이 조금 올라온 거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는 있다. 그 다음에 현대차와 기아 같은 이런 이제 기업들이 정말 판매량이 어느 정도였느냐. 특히 북미 시장이라든지 최근에는 뭐 동남아 시장에서까지도 상당히 맞아. 지금 판매가 많이 선전을 좀 했다고. 늘어났다라고 하기 예. 때문에 쇼티지 때문에 일부 손익, 감익이 되는 걸 사실 이쪽에서 얼마나 좀 메웠다. 커버를 좀 했을까? 예. 그게 이제 절대적인 이제 실적 기준치를 결정하는 요소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추산을 하기로는
현대차라든지 기아라든지 이런 자동차 기업들도 서프라이즈.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이 나왔을 걸로 예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 오늘 또 삼성 SDI가 상당히 강했잖아요. 맞아요. 요즘에 삼성 SDI가 뭐 원통형 뭐 배터리 개발부터 해가지고 예. 미국에 공장 짓는다라는 얘기 등등등 좋은 얘기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특히나 삼성 SDI는 여러 사업을 뭐 ESS도 하고 전기차 배터리 사업도 하고 여러 사업 부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나 배터리 부문이 드디어 이제 2분기 때 흑자 전환이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삼성 SDI도 실적 발표를 하면 뭐 상당히 좀 괜찮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는 이런 섹터, 해운 업종, 정유 업종, 자동차 업종, 배터리 업종, 궁금한 이런 건 다 나왔네요. 업종들이 나름대로 괜찮은 실적일 거라는 하나 거예요. 빼고 그런데 하나 뭐? 삼성전자. 아, 네. 삼성전자는 이제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릴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요런 업종들이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걸 제가 쭉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 지영 아나운서가 아까 서두에 질문했던 것처럼 네. 아니 이미 운임지수 좋을 거라 그래가지고 지금 다 H&M 반영이 주가가 됐죠. 엄청 올랐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 S월드 맞아. 보시면 오늘 52주 신고가에다가 그렇죠. 주가가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실적 시즌을 생각을 하실 때 네. 이미 이런 종목들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뭐 HMM이 실적이 좋을 거다, 뭐 정유주들이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거 웬만한 투자자분들이라면 다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요. 주가는 항상 먼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실적 발표를 딱 하고 나서 실적이 좋구나 매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그죠. 완전히 뒷북을 그쵸. 치는 거라는 그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더 올라갈 수가 있겠는가? 아니면 지금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있으니까 3분기, 4분기 때까지도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인가? 그거를 판단을 해가지고 예상보다 더 좋게 나올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실적이 성장하는 게 연속성이 있는 기업들을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는 제가 이런 업종 대표주들은 실적 발표가 임박해 있는 상황이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으나 충분히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래요? 종목들을 선별해서 말씀드린 거고,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 골라내실 때도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대로 네.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 그 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진짜 이제 중요한 건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마음의 요것도 준비를 한번, 좀 하고. 네,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전자 제가 오전에 아침 방송할 때는 살짝 좀 애매하게 대답이 네. 나왔어요, 답변이. 뭐 삼성전자 좋을 거다라고 다들 예상은 해요. 11조 정도 언젠가는, 나오면 네, 네. 실적은 상당히 좀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실적은 뭐 영업이익 한 10조 원에서 11조 원 정도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요 수준에서 나오면 그냥 예상치에 부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부분이 요 중에서 한 6, 7조 원 정도 나오니까 지난 분기 대비해서 거의 40% 넘게 이제 반도체 쪽 수익이 늘어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텍사스 이제 파운드리 쪽이 이제 그치. 1분기 때 가동이 중단됐었잖아요. 네. 정전 사태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2분기 때는 정상화됐기 그쵸. 때문에 일부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됐을 거고, 그다음에 메모리 가격이 사실 5월 달까지는 좀 상승을 했었는데 그 상승분이 분명히 일부 반영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은 가전, 맞아. 아무래도 신작 출시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1분기보다는 좀 덜 할 거고요. 그다음에 가전이나 디스플레이 쪽은 여기서 여전히 이제 또 호황이 좀 선방이다. 이어지고 있다. 예. 근데 이건 전부 다 나와 있는 거죠. 웬만하면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쵸, 그쵸.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라는 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더라도 주가가 크게 올라갈 거다라고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움직이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변수들. 삼성전자는 뭐 지수의 인덱스 역할을 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야만 또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고, 외국인뿐만 아니라 또 연기금이 또 매수를 좀 해줘야 되는데 연기금은 또 내년에 또 주식 비중 줄인다 그러고 지금도 계속 팔고 있잖아요. 올해 상반기에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를 지금 15조 원이나 팔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건 결국은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였다라기보다는 우리 지수. 시장에 대한 그렇죠. 매도였다. 너무 그러니까 고밸류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계속 발목이 좀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아주 빠르게 상승하는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내일 실적이 이제 발표되고 나면 일부 주가의 반등은 좀 있을 수 있겠으나 추세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들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국내라든지 미국의 반도체 투자 규모, 소위 말해서 이제 캐펙스가 구체적으로 좀 결정이 좀 되고, 신규 성장 사업을 위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적극적인 M&A라든지 새로운 이제 영역을 좀 탐구, 활발하게 이제 좀 탐색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야만 주가가 이제 상승 모멘텀을 좀 받을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왜 삼성전자가 미국에다가 20조 원 투자하겠다라고 얘기해놓고 미국 대통령 앞에서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게 텍사스인지 뭐 뉴욕주인지 애리조나주인지 아직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총수가 지금 결정권자. 또 부재하기 때문에 예.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되는 사람이 지금 부재한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이 8.15 이제 사면을 또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네. 8.15 특사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풀려나게 된다면 요런 얘기들이 그냥 일사천리로 이제 해결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었던 삼성전자의 주가가 조금 탄력을 좀 받으면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8월 한 중순 전후까지는 조금 더 삼성전자의 흐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수급 쪽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여전히 조금 타이트한 상황이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아주 큰 큰 종목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결국에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물론 뭐 투자를 SK하이닉스는 하잖아요. 네. 낸드 이제 인텔의 낸드 부분 인수하는 것 때문에 뭐 자금 여력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절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 비해서 올해 훨씬 더 많은 이제 자금들을 투자를 할 거거든요. 메모리 쪽에도 투자를 할 거고 파운드리 쪽에도 투자를 할 거고 시스템 반도체 쪽에도 투자를 더 늘릴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낙수 효과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한번 아니, 보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낙수가 네. 들어가기 전에 네. 삼성전자 뭐 다른 이유에 있어서는 다 합리적으로 합당하게도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네. 작년 삼성전자 가장 많이 올랐을 때 96,800원을 찍었을 올해 1월 때가 달이었죠. 네. 1월 달 네. 그리고 그 흐름이 이어간 게 지난 연말 아니었습니까? 네. 그때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올린 거 물론 외국인의 수급도 있었지만 네. 당시 수급 주체는 개인의 그렇죠. 힘이 컸단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왜 이번에는 물론 돈이 많이 묶여 있긴 하지만 네. 그 개인들의 힘으로 다시 올라갈 수는 개인들의 없는 힘으로 거죠.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죠. 작년 10월 달부터 삼성전자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작년 제가 10월 달에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던 게 삼성전자를 이제 인덱스로 보지 말고 종목으로 보시라. 맞아요. 돈이 그냥 눈만 뜨면은 수십조 원이 막 들어오던 그런 네.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이 뭐 아무리 팔아먹어도 개인들의 힘으로 이제 주가가 그때 올라갔었거든요. 그랬죠. 예. 근데 그 당시에 비해서 지금 증시 거래대금이 한 3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상태예요. 뭔가 결정적인 모멘텀이 생겨서 작년만큼 거래대금이 막 활발하게 시장이 되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투자 심리가 호전이 되면 작년과 같은 그런 흐름이 분명히 나올 수 있겠죠. 사실 외국인 반도체- 기관이 아니어도 예. 얼마든지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상황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작년만큼 그리고 올 초만큼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 않고 맞아. 거래대금 자체가 지금 많이 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들의 힘으로 삼성전자의 주가를 들어올리기에는 너무 좀 무겁다. 그리고 상반기 내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삼성전자잖아요. 아까 제가 외국인들이 15조 원 팔았으면 그거 누가 샀겠어요? 그렇죠. 삼성. 기관들도 팔았는데 그거 다 개인들이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9만 원대, 8만 원대 다 다 묶여있죠. 물려가지고 삼성전자가 이제 물려있다 보니까 이걸 네. 매수를 할 자금도 그렇죠. 없고 예. 신규 자금도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이제 주가가 지지부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상황을 안다라고 봤을 때는 내가 과연 나의 자금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딱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소부장이 그렇죠. 더군다나 큰 자금으로 움직일 수 있는 무거운 종목들보다는 좀 쉽게 외국인들이 잠깐 수급이 들어오거나 기관들이 잠깐 수급이 들어오거나 혹은 뭔가 이슈가 생겼을 때 좀 즉각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쪽으로 예. 공략을 하는 게 좀 효과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은 소부장 종목들을 실적 시즌에 이제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 보자라는 거고 7월 2일 날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어요. 코엑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참여를 하셔가지고 소부장 산업 성과 간담회를 하셨어요. 그때도 소부장 자립 더 든든하게 강력하게 지원을 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뭐 임기 말기가 좀 다 가고 있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나가서 이런 소부장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전혀 이슈가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쵸. 그런데 종목들을 보면 이미 지난주부터 하나씩 움직이는 종목들이 맞아요.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예. 네페스 바닥에서 얼마나 강하게 올라갔어요. 테스나. 그리고 테스나 이번 주 들어서면서부터 어제 오늘 어제, 상당히 세게 오늘. 올라오고 있죠. 그렇게 하나씩 올라오는 종목들이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도 반드시 여러분들 실적이 좀 잘 나올 걸로 기대가 되는 종목들 보셔야 된다. 그 종목들을 제가 쫙 정리를 해온 거예요. 테스, 한미반도체, GST 이런 이제 장비 종목들 요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신다고 하면 테스를 좀 잘 보시라. 왜냐하면 테스는 오. 정말 올라간 게 없어요 지금. 그래요? 주가는 완전히 이제 바닥을 치고 있는데 오히려 실적은 아주 좀 잘 나올 걸로 기대가 되는 예. 종목이기 때문에 테스 같은 종목 잘 보시고 GST도 저는 지금 거의 최고가 근처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딱 잘 나오고 나서
세게 한번 거래가 붙어주면은 전고점 딱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래요? 가능성이 좀 높기 높은데? 때문에 예. GST 같은 종목도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소재 종목 중에 리노공업은 이미 실적 기대감으로 그냥 매일같이 신고가 랠리가 좀 나왔기 때문에 네. 신규 접근을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대신에 원익 QNC라든지 SKC라든지 SK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도 당장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 4분기 때까지도 좋은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원익 QNC, SKC, SK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 되고,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뭐 솔루스 첨단 소재 이렇게 OLED 소재 쪽도 실적은 상당히 좋을 텐데,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솔루스 첨단 소재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상당 부분 좀 반영이 돼가지고, 덕산 네오룩스도 지금 현재로만 놓고 봤을 때는 PR이 거의 뭐 30배가 지금 넘어가는 구간까지 주가가 좀 발산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은 잘 나오겠으나 사실 얼마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접근을 해가지고 좀 수익을 낼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은 조금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간추려드리면 뭐 테스라든지 GST, 그 다음에 소재 종목 중에서는 원익 QNC, SKC, SK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을 이제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살아난 제약바이오 업종, 요게 이제 그래서 자, 실적 시즌에 갑자기 웬 제약바이오냐. 그러게요. 제약바이오는 사실 실적하고 상관없잖아요. 네. 제약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시즌에 더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7월 달에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아무래도 당분간 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데 제가 아까 대형주들은 주로 7월 달에 발표하는데 중소형주들은 8월 달에 발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월 달에는 어찌 보면은 이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하고는 좀 무관하게 움직이는 시기에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실적하고 전혀 무관하게 움직이는 섹터가 제약바이오잖아요. 진원생명과학이 무슨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주가가 그쵸. 바닥에서 4배, 5배 올라선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오히려 7월 달에 역발상적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mRNA 관련주라든지 또 CMO 관련주들, 그 다음에 낙폭과대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보셔야 되는데 대신에 지뢰밭을 좀 피해야 된다. 이게 이제 신풍제약 같이 제가 제약바이오 종목들 뭐 온라인 공개 방송을 한다거나 소개를 해드릴 때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뭔가 발표가 임박한 회사는 하지 마시라. 그래요? 신풍제약도 어저께 임상 결과 발표될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었는데 장중에 주가가 막 20% 급등하니까 이거 되게 결과가 좋을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어제 매수를 하신 분들은 하루 만에 바로 그냥 하한가 얻어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대체로 이게 결과 발표를 하고 나서 결과가 좋아도 오히려 미리 오른 경우가 많고 맞아요. 네. 결과가 안 좋으면 주가는 급락을 해버리기 때문에 사실 임상에 대한 결과라든지 뭔가 굵직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는 그 종목은 조금 피하자. 대신에 좀 시기가 좀 남아있고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종목을 공략하는 게 가장 좀 좋은 타이밍이다라는 예.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슬라이드 다시 넘겨주시고 그 전에 걸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제약바이오 업종은 실적이 상관없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진짜 실적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의료기기, 미용, 헬스케어 이런 것도 이제 넓게 좀 보면 스페시픽한. 제약바이오 업종인데 네. 요런 애들은 실적을 반드시 따져야 돼요. 요런 회사들은 실적 발표했는데 막 적자 나오고 그러잖아요. 바로 급락할 수 있거든요.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이야 실적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만 요런 기업들은 실적이 나와야 지금 현재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오면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바로 급락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꿀팁 빠르게 좀 진행해 드릴게요. 삼성전자는 장롱에. 그냥 장롱에 그냥 거의 보관을 해 놓으세요. 예. 때가 되면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네. 너무 삼성전자 때문에 애끓이지 마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실적 시즌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선택하고 비중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은 항상 후행지표다. 단순히 실적이 잘 나온 것만 보고 그제사 매수를 하면 늦다. 항상 뒷북이다. 뒷북이다. 그 얘기를 꼭 생각을 해두시고요. 예. 남들보다 조금만 한 2주 정도만 미리 매수해 놓으셔도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 안 하고 좀 좋은 자리에서 종목들을 공략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